우리는 증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증언은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것으로 만약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솔레이마니 장군의 순교는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솔레이마니 장군의 순교는 영원히 살아있게 했습니다. 이맘 후세인의 순교도 사라지지 않았고 이맘 후세인의 순교와 그의 피는 모든 세대에 남아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 공격 시 전면전으로 간주하겠다고 방금 위협했습니다. 또한 이란 국회의장은 정권이 공개적으로 밝히기 꺼렸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더 큰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세계를 위협하는 동안 일요일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그들의 진정한 절망을 보여줍니다. 이란인들은 텔레비전을 켰고 인터넷은 12일 넘게 차단됐습니다. 정권은 모두를 침묵시켰고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그들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해커들이 이란 국영 텔레비전을 해킹했습니다. 한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채널들도 해킹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채널을 바꾸려고 해도 그 메시지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란 만세, 독재자에게 죽음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샤의 아들 레자 팔라비의 사진이 나타났고 그는 군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물러서라. 국민에게 총을 쏘지 마라. 정권에 맞서 싸워라. 이제 잠시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은 차단되어 있었고 감시는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잘 해냈을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해킹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면전 위협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지금 이 순간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권이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 걸까요? 이란 국회의장은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현재 전쟁에 직면해 있으며 목표는 우리를 권력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위협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있었던 12일간의 전쟁 동안 준비되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그 위협들 말입니다. 제가 이걸 당신을 위해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만을 공격하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의 유전지대를 폭격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유소와 수출 항구를 공격하자고 합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서 그 도시들을 살게 하는 시설들도 공격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래 지속될 것이며 몇 달간 미사일 공격이 계속될 겁니다. 유가 상승과 세계 경제 공황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승리 전략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군사 분석가들은 다른 점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쟁뿐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보세요. 정권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국민의 지지를 잃었고 내부적으로 전쟁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를 무너뜨리면 모두 함께 끌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페르시아만을 폭파시키겠다. 석유 가격을 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리겠다. 전 세계 불황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위협이 아닌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 즉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란 정권의 종말을 원했고 수십 년간 그랬지만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정권은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복수로 그들의 유전과 도시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걸프 지역의 지도자들은 워싱턴에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게 이란을 완전히 붕괴 직전까지 몰아붙이지 말라고 조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석유시설, 정수장, 도시가 모두 위험해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가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 관리들이 카타르의 알 우다이드 공군기지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란의 직접적인 위협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들 국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이 실수하면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응은 다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의회에서 이란이 공격하면 전례 없는 강력한 힘으로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란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는 이미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란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다 신중했던 입장에서 정권 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외부 세계에 이런 거창한 위협을 하는 동안 사실 내부적으로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일요일 한복판에 국영TV가 해킹당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 텔레비전 채널을 해킹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이름에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입니다. 저는 이란으로 밀반입된 소형 위성 단말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단말기들은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단말기들은 케이블이나 기지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이 보이기만 하면 되고 이 단말기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저항 세력은 국영TV를 해킹했을 뿐만 아니라 학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외부 세계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자신들이 완벽한 디지털 장벽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2일 동안 완전한 블랙아웃,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도 통신도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틈새를 찾아내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권은 한 가지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야기를 통제하고 디지털 학살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1만 6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어둠 속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 전 세계가 보고 있어 국제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란인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있고 그들은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정권의 절망을 보여주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신에 대해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의 시신을 돌려받고 싶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시신을 돌려받을 때 가족들은 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해야 하며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공개 장례식이 금지되고 가족만 조용히 장례를 치러야 하며 외부인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이 장례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란에서 장례식이 정치적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망 후 40일이 지나면 아르바인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때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슬픔을 나눕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존중받은 신성한 의식입니다. 1만 6천이만 명의 사망자가 있다면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앞으로 몇 주간이란 전역에서 수천 개의 아르바인 의식이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권은 1970년대와 1900년대 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9. 장례식이 시위로, 시위가 죽음으로, 죽음이 다시 장례식으로 이어졌다.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순환, 차를 무너뜨린 순환. 그들은 이 순환이 시작되기 전에 멈추려 해. 하지만 모든 가족을 협박할 수는 없고 모든 아르바인 행사를 억압할 수는 없으며 16,000명을 비밀리에 묻을 수는 없어. 사실 이 순환은 이미 시작됐고 이 모든 것 뒤엔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남자가 있어. 알리 라리아니. 그는 국가안보 최고위원회의 서기이고 바로 그가 설계자이자 기획자 1월 8일과 9일 학살을 계획한 남자야. 라리아니는 역사를 공부했어. 구체적으로는 1989년 테난먼 광장을 연구했지. 그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시위를 진압하고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을 학살하며 국민을 공포로 침묵하게 만들었는지 분석했어. 몇 년 후 경제를 개방하며 중국은 권력을 계속 유지했지. 이것이 라리아니의 이란 계획이야. 학살하고 공포로 몰아넣고 기다렸다가
경제를 어느 정도 자유화해서 사람들이 중국식 리셋을 잊게 만드는 거지. 나리아니는 이걸 진심으로 믿고 있어. 그는 이슬람 정권이 이란의 최고의 미래라고 믿고 이 나라를 다스릴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여기엔 아이러니가 있어. 너무 터무니없는 아이러니라서 마치 소설 같아. 그의 딸은 미국에 살고 있어. 미국 비자를 가지고. 수만 명의 이란인을 학살하라고 명령한 남자, 공식 행사에서 미국의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남자, 그 사람을 생각해봐. 그 남자는 자신이 증오한다고 맹세한 나라의 보호 아래 자신의 딸을 미국에서 살게 한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패턴이다. 러시아 엘리트들도 똑같이 한다. 그들은 국영 TV에 나와서 서방이 얼마나 사악한지, 나토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한다. 그들의 자녀들은 런던에서 공부하고 파리에서 살며 뉴욕에서 일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전을 믿지 않는다. 그저 자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그것을 이용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활동가들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이란 관리들 친척을 추방하라. 위선은 못 참겠다. 이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권은 엄청난 도박을 했다. 수만 명을 학살했고 인터넷을 차단했으며 가족들을 협박했다. 이제 이 지역 전체를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킬 전쟁에 끌어들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존 여부를 결정할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보안군이다. 지금까지 혁명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 시위를 진압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운사 조직들은 충성을 지켜왔다. 이들은 이러한 주요 세력이 당열하는 한 자국민 수천 명을 죽일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권이 거리 통제권을 유지하지만 균열이 보인다. 이란 정규군인 아르테시는 혁명수비대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덜 이념적이고 더 전문적이며 일부 장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돈입니다. 경제가 자유낙하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권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잃는다면 혁명수비대조차 의문을 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죽이 굶주리는 군인들은 총을 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례식입니다. 학살 40일 후인 2월 중순 아르바인, 아르베닐 때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애도 의식이 열립니다. 동시에 이런 의식들이 시위로 변하고 시위가 더 많은 죽음을 낳고 더 많은 죽음이 더 많은 장례식으로 이어진다면 그 순환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정권이 억압할수록 저항은 더 정당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룻밤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86살입니다. 그는 나이 많고 허약합니다. 만약 이 위기에 사망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후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트 집단 내 파벌간 치열한 권력 투쟁이 단합을 무너뜨리며 단합이 없으면 정권은 붕괴합니다. 그래서 정권은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들이 재무장을 시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마도 대응할 것입니다. 재무장을 하지 않으면 억지력을 잃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면 시위의 악순환을 부추기게 되며 물러서면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이 실제로 페르시아만을 공격하면 국제적 대응으로 몇 주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결국 붕괴로 이어집니다. 전면전의 위협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이 지고 있다는 걸 아는 플레이어가 내미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당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란이 정말로 그 위협을 실행에 옮겨 페르시아만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미 졌다는 걸 아는 정권의 순수한 허세라고 생각합니까? 댓글로 당신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이 콘텐츠가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서 이 위기의 다음 전개를 다음 영상까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